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주나라에 이어서 주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내가 주나라의 황제 자리를 차지할 거야.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의 혼란스러웠던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경을 보시면 주나라는 8세기경에 저번 시간에 설명한 거죠. 그 유목민족,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주나라가 이미 많이 군사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이 약해져 있었거든. 그래서 각 지역의 제후들이 이제 주나라, 나 더 이상 이제 주나라 황제의 어떤 그 컨트롤 안에 있지 않아. 하면서 독립을 다 선언하게 됩니다. 그럼 각자 나라를 선포해요. 뭐 그래서 막 무슨 뭐 삼국지에 나오는 뭐 위나라, 청나라 그런 것처럼 뭐 이제 각자 나름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뭐 초나라, 그다음에 제나라, 진나라 뭐 그런 식으로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시대를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합쳐서 불러요. 음. 그럼 이게 뭔 차이냐? 자,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혼란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같이 개판이야. 개판은 똑같은데 서로 막 싸워. 그냥 맨날 싸우는데 차이가 뭐냐면 춘추 시대는 춘추 오패라고 불리는 좀 센 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국 시대에는 전국 칠웅이라고 불리는 좀 센 애들이 있었어. 약간 무슨 뭐 약간 이렇게 칠공주도 아니고 그죠?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춘추 시대가 먼저인데 춘추 시대에는 춘추 우패 5명의 짱이 있었다는 거지. 이해했죠? 근데 이 5명의 짱들은 조금 착했어. 조금 착해가지고 전국 시대와 다른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주 왕실이 이미 끝났어. 이미 그냥 허수아비야. 그냥 뭐 이 5명의 짱들 중에 한 명만 가서 군사 끌고 가서 야 너 나가 하면은 이미 그냥 망하는 수준이었단 말이지.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명분적으로 아유 저는 아직까지 주나라 황제폐하의 신하입니다. 하면서 주 왕실을 받들어 모시는 모양만 유지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폐하 저는 폐하의 신하입니다. 근데 좀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고쳐주시죠.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끝났지만 겉으로만 이렇게 받들어 모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5명 짱들 지들끼리 싸울 때도 되게 웃겨요. 그냥 싸우면 되는데 꼭 그냥 안 싸워요. 안 싸우고 이러는 거지. 내가 너를 공격하는 이유는 네가 주나라 황제 폐하를 모욕한 역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야. 어. 명분을 명분을 얻기 위해 싸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네 글자로 한 줄 요약하면은 존왕양이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한자인데 존 모신다는 뜻이야. 존귀하게 여긴다. 누구를? 주나라 왕을. 그리고 양 싸운다는 뜻이야. 누구를? 오랑캐를. 이민족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민족은 춘추 오패잖아. 이 오패가 지네 나라 빼고 다 오랑캐야.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고 조금 덜 개판이었던 거지. 왜? 약간 이제 질서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근데 그에 반해서 전국 시대 때는 전국 칠웅 짱이 7명이 됐네. 짱이 원래 춘추 시대 때 5명이었는데 전국 시대 7명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때는 자 5명에서 피자 한 판을 먹겠다고 싸우는 것과 7명에서 싸우는 것 어떤 게 더 치열할까요? 7명이 더 치열하겠죠. 전국 시대가 훨씬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어,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딱 한 나라만 중국 전역을 다 통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요,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야야야 주나라 왕실 그냥 무너뜨려버려. 아이 저것 때문에 아무 힘도 없고 뭔 의미가 있냐? 라고 하면서 오직 실력에 의해서만 어 살아남는 형세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나라 왕실도 이때 망하고 무슨 뭐 약육강식, 뭐 하극수당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네가 내 주인이야? 근데 주인인데 돈이 없어? 그럼 죽어. 그래서 막 그냥 죽여버려요, 막 그냥. 예. 그래서 막 하루에도 막 무슨 뭐 눈 뜨면은 뭐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 있고 눈 뜨면은 또 어떤 나라가 있던 나라가 막 망해 있고 이런 대혼란기가 바로 전국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국 시대를 이제 또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건 다 알죠? 약육강식의 시대다. 약하면 먹히고 강한 자만 승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근데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 전국 친원 중에 한 명이었던 진나라가
법가, 이제 우리가 곧 배울 거예요. 법가라고 하는 어떤 이념을 채택함으로써 이제 다른 나라를 싹 다 이제 정리하고 BC 221년에 중국 최초로 통일을 하게 된다. 음. 그래서 일단 이게 어떤 대략적인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춘추전국 시대는 마치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으나 너희끼리 선생님이 다시 춘추 시대는 선생님이 들어왔어. 교탁에 서서 있어. 자, 얘들아 하면 니네가 쌤을 쳐다는 보는 거야. 쳐다만 보면서 뭐야 왔어? 이러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지. 쌤 앞에서. 근데 전국 시대는 쌤이 들어왔어. 얘들아 불렀는데 갑자기 누가 쌤을 팍 때리는 거야. 그리고 쌤을 막 패. 그러면 이제 쌤이 없잖아. 이 교실에서 아무도 이 질서를 유지할 사람이 없지. 니들끼리 신나게 싸우고 있는 거야. 개판으로. 그게 전국 시대야. 근데 그 중에서 막 정신에서 싸우다가 헬스 한 6개월 한 뭐 어떤 친구가 다 나머지 친구들이 힘으로 다 그냥 확 그냥 눌러버리는 거지. 예. 지금 쉽게 말하면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럽고 매일매일이 전쟁이었던 시기였지만 사회와 경제적으로는 꼭 그렇게 나쁜 시대는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했지만 경제와 사회와 문화는 대폭 발전한 시기입니다. 왜? 자, 간단해요. 내가 얘보다 강해야 살아남아.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맨날 그냥 놀고 먹는데 내가 강해지겠니? 내가 얘보다 강하려면 헬스를 하든 무에타이를 배우든 아니면 뭐 공부를 해서 무기를 만들든 계속 뭔가 연구를 하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존에는 없었던 정말 새로운, 어찌 보면 이 춘추전국 시대 때 만들어진 사상적 어떤 개념들, 경제적 개념들을 뛰어넘는 발전은 현대에 들어와서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하나씩 봅시다. 먼저 사회 경제도 발전했는데 왜 발전했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철기가 보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철기. 에이 쌤, 철기가 뭐 어때서요? 얘들아, 철기라는 것은 오늘날은 너무나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중함과 그 중요성은 모르지만 철기가 없으면 얘들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내가 봤을 때 80%는 다 무너집니다. 예, 건물부터 시작해서 배, 식량 뭐 다 마찬가지고. 얘들아, 춘추전국 시대 전에는 단적인 예로 농사를 지어. 그러면 어떤 걸로 지었냐면 돌로 만든 농기구를 지었어요. 근데 얘들아, 돌로 만들려면 그 쉬울까? 돌낫, 돌쟁기. 만들기도 힘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그게 돌이 뭉툭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기구가 성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농기구가 성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똑같이 1시간 일을 해도 수확량이 적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니네가 완전 편한 샤프로 공부하는 거랑 샤프로 1시간 동안 뭐 쓰는 거랑 어? 어, 붓에 먹물을 묻혀서 1시간 동안 쓰는 거랑 어떤 게 더 빨리 많이 쓰겠니? 어떤 게 더 편하게 쓰겠니? 샤프가 훨씬 편하죠. 뭐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랬는데 이 시절에 철기를 만들게 되면서 이 철기가 막 전국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막 이제 막 뭐 여기저기 할 거 없이 다 퍼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 백성들도 철기를 이용해서 농기구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전에 비해서 완전 비약적으로 농업 생산력이 급증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돌쟁기보다 철로 만든 쟁기, 오늘날 쓰는 쟁기가 훨씬 더 강력하고 더 잘 들어요. 돌낫, 잡초 하나 뵐 때도 돌로 한 낫은 막 엄청나게 막 5분 동안 막 끄어야 이렇게 풀 하나가 끊어지는데 철낫은 그냥 슥 하면 그냥 풀이 끊어지잖아. 그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남잖아. 그치? 남을 거 아니야. 어. 신석기 시대보다 청동기 시대가 훨씬 더 많이 남죠. 잉여 생산물이라 하죠. 잉여 생산물. 신석기 시대 때 시작했던 농업보다
청동기 시대 때 했던 농업이 훨씬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하고, 근데 이 잉여 생산이 철기가 들어오면서 더욱더 증가하는 거야. 너무 많이 남는 거야. 어.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을 거 다 먹어도 남아. 너무 많이 남아. 그러면 그 남는 거 어떻게? 이 남는 걸 가지고 이제 시장이나 아니면 내 이웃이랑 같이, 야, 나 신발이 필요해. 근데 너 신발 있어? 그럼 나는 쌀이 많으니까 바꾸자. 해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팔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상업이고, 수공업은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상업과 수공업은 이제 같은 어떤 세트이기 때문에 이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쌀 100석이랑 뭐 신발 하나 이렇게 내가 쌀 100석을 낑낑낑 들고 가서 신발 하나 받고, 그러면 쌀 100석을 주면 걔는 또 낑낑낑 거리면서 쌀 100석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얼마나 힘드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시나 시장에서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쌀 100석을 굳이 그렇게 낑낑낑 되지 않더라도 오늘날처럼 화폐, 돈이라는 것을 주면 언제 어디서든 내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사람들 사이에서.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춘추전국 시대에는 철기가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했고, 그 결과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해서 화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쌤이 안 적었는데 하나만 적을까요? 자, 여기에 플러스 찰기가 보급되면서 전투력 역시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동기 시절에는 청동기라고 해서 청동검으로 싸웠나요? 청동 화살을 만들어서 막 이걸 화살을 막 쏘고 이랬어요? 아니에요. 청동은 그냥 제사용입니다. 제사용. 예, 제사용이고, 청동기 시대도 역시 돌로 싸웠어요. 돌. 그 돌은 물론 뭐 그 돌도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이긴 하지만, 철로 만든 칼을 한 번 찌르면 죽는 거를 돌로 만든 칼은 후드려 패야 죽잖아. 그러니까 훨씬, 그래서 철기 무기가 훨씬 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전투력 역시 상승한다. 그래서 더 전국시대 때 치열하게 싸웠다. 뭐 그런 것도 하나 알고 계시고. 자, 문화적으로는 제자백가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very important 합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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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이 제자백가. 이거는 뭐 오늘날까지도 거의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 할 거 없이 모든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친 사상이에요. 그럼 이 제자백가가 뭐냐? 자,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듯이 춘추전국 시대에는 여러 나라들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돼요. 근데 강해지려면 뭐 어떻게 해야 강해지는 건데, 뭐 어떻게 해야 강해지는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이런 그 당시에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들이, 야, 나라가 강해지고 네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제자백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선생님 방금 말한 사람들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공자, 유가죠. 그리고 맹자, 네, 맹자도 예, 같은 유가네요. 그리고 순자, 네, 네, 법가고요. 그 다음에 한비자, 법가입니다. 그리고 묵자는 네, 그 겸해서를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각자 그 사람마다 주장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사상가에 따라서 여러 사상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을 제자백가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